보시면요, 먼저 조금 줄여가지고 한번 볼까요? 등기청권 이렇게 돼 있잖아요. 등기청권은 채권자 청권하고 물권 청권이 있고, 이제 실체관계부합, 아까 우리 봤었죠? 실체관계부합 기억나나요? 그래서 먼저 뭐를 볼 거냐면 실체관계부합을 먼저 한번 볼 거예요. 그리고 등기청권을 볼 건데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등기청권은 지금 사실 강의할 수 있는 것들은 아니에요. 이런 공부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알게 돼요. 물권법을 공부하는데 왜 그러냐? 그럼 좀 더 설명하고. 우리 아까 실체관계가 무슨 말이라고 그랬죠? 오케이. 권리관계라고 그랬죠? 실체라고 한 것은 뭐다? 권리관계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권리관계에 부합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럼 뭐요? 소유자가 갑이다. 그런데요, 여기요, 등기가 을로 되어 있는 것이 있고 등기가 갑으로 되어 있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가 이렇게 있잖아요. 알겠죠? 그럼 이 등기를 뭐라고 한다? 우리가 소유권은 권리죠. 소유자는 권리죠. 권리관계에 부합한다, 부합하지 않는다? 부합하지 않는다. 이해되셨죠? 여기는요, 권리관계에 뭘 한다? 부합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간단하죠? 그러면 이거 우리가 뭐야? 실체관계에 부합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신경 안 쓰겠다는 거예요. 아무튼 최종적으로 소유자가 될 사람한테 등기가 있으면 돼. 최종적으로 한번 볼까요? 여기요. 갑하고 을하고 계약을 했어. 그 다음에 을하고 병하고 계약을 했어. 병하고 정하고 계약을 했어. 그러면 등기는 어떻게 돼 있어야 돼요? 등기는 1번 누구에서? 갑, 2번 을, 3번 병, 4번 정, 이렇게 등기가 있어야 되죠. 그런데 이렇게 갑이 뭐 있어? 을하고 병하고 등기 안 해. 등기 안 하고 병이 을하고 병하고 을하고 갑한테 부탁해서 직접 정한테 등기해주면 안 돼요. 이렇게. 그럼 갑이요, 뭐 집 팔았는데 뭐 누구한테 주면 어때하고 그냥 갑이요, 직접 누구한테 등기해준다? 1번 갑에서 2번 정한테 등기해줬다 이 말이죠. 그럼 지금 봐봐. 지금 현재 이런 상태로 딱 봤을 때 최종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해야 될 사람은 누구예요? 정이죠. 정이잖아요. 최종적으로. 등기가 누가 앞으로만 있으면 돼요? 정 앞으로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정 앞으로 있으나, 이렇게 해서 정 앞으로 있으나 등기가 정 앞으로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이것을 뭐라 한다? 실체관계의 부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소유자가 될 사람한테만 뭐가 있으면 된다? 등기가 있으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등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제 우리가 이걸 봐야 되겠죠? 그럼 등기라고 하는 것은 팔레가 뭐라고 한다? 등기는 현재 권리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다. 현재 권리 상태. 등기는 현재의 권리 상태. 그러니까요, 과거의 것은 필요 없다 이 말이죠. 누구가 있으면 현재 최종적으로 소유자가 될 사람한테 등기 있으면 된다. 그럼 이거 봐봐요. 여기 을하고 병하고는 등기해서 안 했어? 안 했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중간에 있는 사람의 등기가 생략되어 있다. 중간 생략 등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든지 말든지 최종적으로 있는 사람한테 등기가 있으면 되죠? 그것을 뭐라고 표현한다? 실체관계의 부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 한번 볼까요? 모두 생략이죠. 모두 아니에요. 모두 아니고 모두 생략 등기. 이게 뭐냐? 갑이 지금 건물을 신축을 했어. 갑이 건물을 신축을 했어. 신축을 해가지고 갑이요, 이것을 을하고 매매를 했어. 그러면 등기가 누가 앞으로 되어 있어야 돼요? 갑에서 을 앞으로 되어 있어야 되죠. 아까 우리 뭐라고 했어? 건물을 신축한 사람은 뭐 없이도 소유자다? 등기 없이도 소유자지만 처분하려면 뭐를 해야 돼? 등기를 하고 처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런데 원래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 1번 갑에서 2번 누가 앞으로 되어 있어야 돼? 을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어야 되죠. 이렇게.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면 복잡하니까 그냥 갑이 뭐하냐? 을한테 서류 주면서 야, 그냥 너 앞으로 등기해. 이렇게. 너 앞으로 그냥 등기해. 이렇게. 아무튼 최종적으로 누가 앞으로만 등기 쓰면 된다? 을 앞으로 쓰면 되죠. 그런데 지금 봐봐. 1번의 등기가 지금 생략됐잖아요. 1번 등기를 만나 첫머리에 있는 등기다. 모두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1번 등기 모두 생략 등기다. 이렇게 얘기해. 그러든지 말든지 일단 최종적으로 누가 앞으로 등기 있으면 된다? 을 앞으로 등기가 있으면 된다. 그럼 지금 이해됐나요? 이것을 우리는 무슨 등기다? 모두 생략 등기다. 이렇게 얘기해. 자, 그 다음에 상속인에 의한 등기를 한번 봐봐. 상속인. 이건 뭐냐면 여러분요, 뭐 이런 경우는 종종 있을 수가 있죠. 우리가 이제요, 지금 이제 제가 그 부산에서 일하고 있는 것 중에서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사람이 중간에 사망을 한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거 보면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 원래는요,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을하고 계약을 해야죠. 계약을 했죠. 1번. 그러면 갑이 을한테 등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요, 등기를 하기 전에 이 사람이 사망해버린 거예요. 사망.
그럼 어떻게 돼요? 병이 상속인이죠. 병이 상속이니까 먼저 그럼 등기가 어떻게 된다? 1번 갑에서요. 바로 을 앞으로 등기가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일단 상속으로 먼저 가는 거예요. 상속 등기. 알죠? 이걸 상속을 등기해. 상속 등기해가지고 병이 을한테 등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3번 이렇게 을한테 등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원칙인 거예요. 지금 누가 상속인이죠? 병이 상속인이죠. 그런데요, 이렇게 하면 뭐예요? 어차피 아버지가 팔아먹었는데요. 알겠죠? 그리고 누가 앞으로 등기 쓰면 되죠? 누가 앞으로 등기 쓰면 돼? 을 앞으로 등기 쓰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이 병 상속인이요. 자기가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서, 알겠죠? 바로 그냥 자기 아버지에서 을 앞으로 바로 등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한다? 아버지는 죽었으니까 아버지가 바로 등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자기가요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서 여기서 갑에서 을 앞으로 바로 등기를 바로 돌리는 거예요. 자기는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것을 상속인에 의한 등기다 이렇게 얘기해. 그러면 중간에 있는 등기가 어떻게 됐죠? 생략이 된 거죠. 그러든지 말든지 최종적으로 누가 앞으로만 등기 쓰면 돼? 을 앞에만 등기 쓰면 되죠. 이런 등기를 뭐라고 한다? 절차는 잘못됐는지 모르지만 최종적으로 소유자가 될 사람한테 등기가 있었네? 이것을 뭐라고 한다? 뭐죠? 중간 생략 등기, 다른 말로 상속인에 의한 등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볼까요? 재밌는 말이죠. 여기 보면 위조 문서에 의한 등기인데 이것이 유효래. 웃기잖아요. 여기 지금 뭐라고 돼 있어? 위조 문서라고 돼 있죠. 위조 문서. 그런데 뭐라고 돼 있어? 유효다 이렇게 돼 있죠 지금. 그렇게 돼 있나요? 그럼 위조 문서의 등기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 왜 유효죠? 왜 유효? 위조 문서가 왜 유효가 되죠? 자, 그걸 보면 무슨 관계 부합이란 말이 나 있으면, 실체관계 부합이란 말이 있으면, 실체관계 부합이란 말이 있으면 위조 문서도 유효가 될 수 있다 이 말 아니에요 지금. 여기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봐봐. 지금요 갑하고 을하고 계약을 한 거예요. 갑하고 을하고 계약해서 그럼 갑은 그럼 누구한테 등기를 해줘야 돼요? 을한테 등기해줘야 되죠. 그런데 을이요 잔금을 다 줬는데요, 등기를 해달라고 몇 번을 얘기해도 뺀질을 걸면서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갑의 친구가 나한테 와서 술 마시면서 얘기하는 거야. 야, 너 혹시 집 사지 않았니? 샀는데. 그러니까 뭐라 그래? 걔 근데 집 판다고 돌아다니던데 이렇게. 나한테 잔금 다 받고 다시 또 이중 매매한다고 다른 사람한테 집 판다고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여러분 입장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만약에 의리가 간다 하면 어떻게 해야 돼? 가서 죽여야 되겠죠? 근데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 의리한 사람이 이 등기 서류를 위조해서 어떻게 한다? 자기 앞으로 등기를 가져온 것이에요. 갑에서 자기 앞으로 을 앞으로 등기를 가져온 거예요. 뭘 해서? 위조해서. 그럼 위조하면 이 등기를 유효해요? 무효해요? 무효인 거예요. 그럼 등기가 위조가 됐다고 해서 만약에 그럼 어떻게 해요? 이 등기를 말소를 해봐. 말소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그러면 을은 갑을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죠. 아까 우리 말했죠? 매매계약에 한 등기를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이죠. 그래서 판결을 받죠. 그걸 무슨 판결을 한다? 이행 판결이다. 기억나요? 그래서 판결문에서 다시 자기 앞으로 다시 또 등기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럼 봐봐. 위조 문서로 등기한 경우나 판결에 의해서 등기한 거나 어차피 누가 앞으로 등기가 있으면 돼요? 을 앞으로 등기가 있으면 되잖아요. 근데 굳이 이것을 말소했다가 또 판결받아서 또 등기할 필요가 뭐가 있냐 이 말이죠. 어차피 최종적으로 소유자가 될 사람은 누구죠? 을이잖아요. 그러니까 을 앞으로 등기가 있으면 된다 이 말 아니에요. 설령 그것이 위조 문서에 의한 것이라 할지라도 최종적으로 소유자가 될 사람은 을이니까 굳이 그 등기를 말소하지 말고 그냥 그 등기를 유효로 보고, 이 사람은 지금 등기소를 위조했죠. 위조했으니까 공법상으로 사문서 위조죄, 공문서 위조죄로 형사처벌하든지, 그것은 우리 민법이 아니죠. 우리 민법은 1대1, 개인과 개인의 1대1이니까 사법관계죠. 형사처벌은 누가 한대요? 국가기관이 하죠. 국가기관하고 관계를 무슨 법이라고 한다? 공법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법상으로 처벌받는 것은 논외로 하더라도 개인과 개인 간의 계약은 그 자체가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이것은 무슨 느낌을 한다? 실체관계의 부합이다 이렇게 얘기해. 뭐라고 한다고? 실체관계에 부합한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이것을 우리는 그것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해됐죠 지금?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뭘 보시냐? 이제 여기 등기 청권을 봐. 그럼 등기 청권은 채권적 청권하고 물권적 청권하고 두 가지가 있죠. 자, 여러분이 우리가 등기 청권은 여기 앞에가 있었나? 등기 청권. 여기 등기 청권 봐. 등기 청권은 누구한테 하는 것이냐? 누구한테 하는 게 등기 청권이죠? 권리자가 의무자한테 하는 게 등기 청권이라고. 알겠죠? 너 나한테 등기해줘? 알겠죠? 이게 등기 청권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 여기서 지금 뭘 봐야 되냐면 이걸 봐야 돼요. 자, 봐봐.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이 등기 청권은 채권적 청권하고 무슨 청권이 있어요? 물권적 청권이 있죠. 되게 간단해. 먼저 채권적 청권을 먼저 볼까요? 우리가 채권하고 물권의 차이는 뭐냐면 물권이 아니면 그건 채권이라고 그래. 물권이 아니면 채권이라고 그래. 먼저 그러니까 뭐를 알아야 돼요? 물권이 뭔지를 먼저 아는 게 중요해요. 물권이 아니면 채권이야. 간단해. 자, 물권은 뭐가 물권이에요? 물권. 우리 오늘 첫 시간에 배웠죠.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다시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이 중에서 등기를 하는 것은 뭐가 있느냐?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그 다음에 유치권은 등기 안 해. 점유권 등기 안 해. 권리, 질권 등기해. 저당권 등기해. 근데 우리가 보통 시험에 나올 때는 그냥 소유권이에요. 알겠죠? 소유권, 전세권, 저당권. 아시겠죠? 그럼 봐봐. 여기서 물권은 뭐라고? 소유권. 그 다음에 뭐라고? 전세권. 그 다음에 뭐라고? 저당권. 이렇게. 소유권과 소유권하고 소유권, 전세권, 저당권은 물권이죠. 아니, 여기를 먼저 보라고. 이건 물권이잖아요. 무조건 쓰는 게 능사가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건 약간 어려운 거 아니에요. 너무너무 쉬운 건데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간이 약간 흘러서 여러분들이 물권법을 공부를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지금 봐봐. 여기 지금 현재 물권자가 청구하면 물권적이에요. 현재 물권자가. 이런 봐봐. 갑하고 을하고 매매 계약을 했죠. 매매 계약을 했죠. 을은 현재 소유자도 아니다. 매매 계약을 했어요. 지금 계약을 했어. 계약. 잔금 줬어. 현재 을은 소유자도 아니다. 아니죠. 뭐를 해야 소유자가 돼? 등기해야 소유자죠. 아직은 소유자도 아니다. 아니죠. 소유자가 아니면 소유권이 아니다. 소유권이 아니면 뭐가 아니다? 물권이 아니다. 물권이 아니면 뭐다? 채권이다. 이 말 아니에요. 채권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직은 소유자가 아니니까 등기를 해야 소유자가 되니까 물권이 되려면 등기를 해야 되죠. 아직은 물권이 아니죠. 그래서 뭐라고 한다? 그것을 채권적 청권이라고 그래. 그런데 현재 소유자, 현재 전세권자, 현재 저당권자가 청구한다. 그걸 뭐라고 그래? 물권적 청권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현재 소유자가 청구하면 물권적 청권, 현재 소유자가 말소로 청구하면 물권적 청권, 소유자니까. 저당권자가 청구하면 저당권은 물권이니까 물권적 청권. 저당권자가 되기 위해서 등기를 청구한다. 채권적. 소유자가 되기 위해서 등기를 청구한다. 채권적. 소유자가 되기 위해서, 그만은 아직은 소유자가 아니다. 그래서 물권이 아니다. 뭐다? 채권이다. 그래서 채권적 청권이라고 그래. 억수로 간단하죠.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민법이니까요. 그런데 이게 간단한데 이걸 알려면 공부가 조금 돼야 돼. 조금. 많이 아니에요. 조금 돼야 돼. 그래가지고 뭐다? 딱 봤을 때 저 사람 소유자인데 물권적 청권. 아직 소유자가 아니네. 등기해야 소유자네. 채권적 청권. 그럼 봐봐요. 은행에서 돈 빌려줬어. 돈 빌려주고 서류를 작성해. 저당권 등기한다고 서류를 작성했어. 아직 은행은 저당권자도 아니다. 아니야. 뭐를 해야 저당권자? 등기를 해야 저당권자죠. 아직은 은행은 저당권자가 아니죠. 물권이 아니죠. 뭐라고 한다? 저당권 설정 등기 청권. 뭐다? 채권적 청권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내 말 지금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해했나 안 했나? 하나만 봐. 오늘 이제 공부했던 거다고 이렇게 쭉 해가지고 하나만 보자고. 자, 물론 다 이해를 했겠죠. 자, 여기 보면 우리가 오늘 뭘 배웠냐? 간단히 배웠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자, 1번 갑이죠? 자, 2번 지금 을이죠? 근데 을이죠? 근데 을의 것인데요. 3번 병이라는 사람이 등기를 무단으로 이전을 해간 거예요. 무단으로 이전해 갔어. 알겠죠?
여기서 문제. 현재 누가 소유자다? 누가 소유자? 여기서 현재 아까 내가 누가 소유자라고 그랬죠? 여러분요, 을이 소유자라고 얘기했잖아요. 무단으로 이전했다고 할지라도 이 을 앞으로 지금 등기가 되어 있지 않아도 을이 지금 소유자죠? 그럼 등기가 누가 앞으로 되어 있어야 돼요? 을 앞으로 되어 있어야 되죠? 근데 등기가 지금 누가 앞으로 되어 있어요? 병 앞으로 되어 있죠? 그럼 병의 등기는 말소를 해야 되겠죠? 누가 말소를 한다? 을이 말소해야 되겠죠? 을이 소유자니까. 알겠죠? 을이 이 등기를 말소해야 되겠죠? 을이 말소를 하죠? 채권적이다, 물권적이다? 채권적이다, 물권적이다? 물권적이다. 왜? 소유권은 채권이다, 물권이다? 물권이다. 그러니까 물권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별거 아니라니까요. 엄청나게 어려워 보이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물권의 청권, 채권의 청권이에요. 그런데 시험은 꼭 2, 3년만에 한 번씩 꼭꼭 나온다. 이게 문제 아니에요, 지금. 알겠죠? 그래, 이런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땡큐 하고 바로 맞춰야 되겠죠? 나왔는데 무슨 말이래? 골치 아파. 알겠죠? 여기 한번 봐봐요. 자, 봐봐. 몇 번? 우리나라는 참 신기해가지고요. 독일하고 달라. 우리나라는 저당권이 1번이 있고 2번이 있잖아요. 그럼 2번이 좋아요? 1번이 좋아요? 1번이 좋죠. 2번이 나쁘잖아요. 근데 1번 저당권이 없어져. 그러면요, 2번 저당권이 1번 저당권으로 승진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저당권도 승진해. 하도 승진을 좋아해가지고. 그런데요, 독일의 저당권은요, 독일의 저당권 한 번, 2번은 영원한 2번이에요. 3번은 영원한 3번이에요. 독일은 순위가 바뀌지 않아요. 알겠죠? 근데 우리나라는요, 순위가 승진을 해. 승진 안 시켜주면 저당 안 잡아줘. 알겠죠? 자, 그럼 봐봐. 지금 여기서 보면 2번 저당권이 있는데요. 2번. 1번, 무효인 1번 저당권. 그럼 무효인 1번 저당권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알 수가 없죠. 등기부에는요, 어떻게 돼 있냐? 이렇게 돼 있죠. 등기부, 을구에는요, 을구에는 1번이 A라는 저당권이 있고 2번이 B라는 저당권이 있잖아요. 그럼 1번 저당권이 무효라는 거예요. 무효. 그럼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효니까 이 등기가 뭐가 돼야 돼요? 말소가 돼야 되잖아요. 말소가 되고 2번이 몇 번이 돼야 돼요? 1번으로 순위가 승진해야 된다 했잖아, 방금. 그런데 이 무효인 저당권이 말소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번이 어떻게 돼? 2번이 나 1번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너가 지금 말소 안 되니까 너 등기 말소해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2번 저당권자가 말소를 청구하죠. 말소. 채권적이다, 물권적이다? 채권적, 물권적? 물권적. 왜 물권적이다? 저당권은 물권이니까. 다시. 자, 물권은 뭐가 있다?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이것을 뭐라고 한다? 물권. 저당권은 물권이죠. 그러니까 저당권자가 말소를 청구하죠. 저당권자가 물권자가 말소를 청구하죠. 그래서 그것을 물권적 청구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아주 중요한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좀 이해되셨나요? 알겠죠? 이렇게. 그래서 그것을 물권적 청구권 이렇게 얘기를 해. 됐죠? 자, 그럼 봐봐요. 실체관계 부합하지, 아까 우리 했었죠?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다. 한번 볼까요? 자, 봐봐. 소유자는요. 소유자가 뭐죠? 물권이죠? 소유자는 갑이에요. 그런데 등기는요? 등기는 을로 돼 있어요. 그럼 이 등기는 뭐예요? 소유자가 누구예요? 갑이죠. 갑인데 등기가 지금 누가 앞으로 돼 있어요? 을 앞으로 돼 있죠.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죠. 권리자가 누구예요? 갑. 그런데 등기는 누가 앞으로 돼 있어요? 등기는 누가 앞으로 돼 있어요? 을이잖아요. 내 말 지금 이해됐나요? 그러면 이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이다, 부합하지 않는다? 부합하지 않죠? 그러면 등기는 말소를 해야 되겠죠? 누가 말소한다? 갑이 말소하죠? 갑은 누구다? 소유자. 소유권은 채권이다, 물권이다? 물권이다. 뭐라고 얘기한다? 물권적 청구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 말은 실체관계는 권리관계니까 그 말은 소유자는 갑인데 등기는 을 앞으로 돼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소유자가 을 앞으로 돼 있는 등기를 말소한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요, 우리가 무효 취소 해제, 계약이 무효나 취소 해제만 우리 아까 했었는데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되면 이게 갑이 매도인이고 을이 매수인인데 을 앞으로 돼 있는 등기는 무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소유권이 누구한테요? 매도인한테 복귀가 돼. 그래서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가 되면 소유권이 매도인한테 복귀가 돼. 그런데 등기는 여전히 누구한테 있다? 매수인한테 있어. 이 등기는 뭐다? 무효죠. 무효니까 이 등기는 뭐를 해야 돼요? 말소를 해야죠. 누가 말소를 청구한다? 갑이. 갑은 누구다?
소유자. 소유권은 채권이다, 물권이다, 물권이다. 뭐라고 표현한다? 물권적 청구권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되면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복귀를 해. 매도인한테 복귀해. 그러면 누가 소유자다? 매도인이 소유자다. 이 말이죠. 매도인이 소유자인데 매도인이요 원상회복 청구권을 행사한다. 원상회복 청구권. 이 원상회복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 원상회복 청구권은 매수인 명의의 등기를 말소한다 이 말이죠. 매수인 명의의 등기를 말소해. 매수인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를 말소해달라 이 말이죠. 매수인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를 말소해달라 이 말이에요. 채권적이다, 물권적이다. 채권적이다, 물권적이다. 우리요 소유자가 말소한다. 소유자가 매수인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를 매도인이 아까 우리 말했어. 매도인한테 소유권이 매도인한테 복귀했잖아요. 그러니까 매도인이 말소를 청구한다는 말은 소유자가 말소를 청구한다. 채권적이다, 물권적이다, 물권적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들으면 이러면 조금 어렵죠. 지금 들으면 조금 어려운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알게 된다는 거예요. 공부를 하면. 앞으로 이제 이게 계속 나오면 내가 이제 그때마다 이것은 채권적이냐 물권적이냐 계속 물어볼 거야. 강의하다 보면 계속 나오니까. 알겠죠? 그럼 항상 어떻게 생각해요? 그 사람이 지금 현재 소유자인가 아닌가를 봐야 되겠죠. 아직 소유자가 아닌데 소유자가 되기 위해서 등기를 청구한다? 채권적. 소유자인데 등기를 청구한다? 물권적. 이해되셨나요? 자, 그럼 여기 한번 볼까요? 자, 여기 이제 채권적을 한번 봐봐요. 점유취득시효. 우리 뭐라고 그랬어? 점유취득시효는 우리 법에 뭐라고 되어 있냐? 등기해야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돼 있어. 등기를 해야 소유권 취득한다. 이렇게 돼 있어. 채권적이다, 물권적이다. 채권적, 물권적? 채권적이라니까요. 왜요? 등기를 해야 소유자가 된단 말이에요. 아직은 소유자다, 아니다. 소유자가 아직은 아니고 등기를 해야 소유자. 그러니까 등기를 해야 소유자니까 채권적이라니까요. 이건 매수인은 현재 소유자다, 아니죠. 언제 소유자? 등기해야 소유자. 아직은 소유자가 아니다. 아니니까 물권이 아니다. 물권이 아니니까 뭐라고 한다? 채권이다. 그걸 뭐라고 한다? 채권적 청구권 이렇게 얘기해. 됐죠? 그 다음에 우리가 임대차 등기를 할 수 있어요. 임대차 등기를 하게 되면 임대차는 채권이에요. 그래서 채권적 청구권이라고 그래. 화면은 나중에 설명해야 돼. 자, 우리는요 여기 중간생략 등기 봐봐. 중간생략 등기 이걸 설명 한번 하죠. 자, 봐. 갑에서요 갑이 을하고 팔아 1번으로. 을이 또 병하고 팔아 2번으로. 그래서 을이 뭐라고 하냐? 을이요 나는 등기 안 할래. 나 등기 안 할 테니까 죄송한데 갑 너 병한테 등기해줘.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현재 병이 뭐라고 하냐? 병이 그러면 갑 당신 나한테 등기해 줄 거요? 물어봐. 그러니까 갑이 등기해 줄게요. 이랬어. 그래서 이제 갑에서 병으로 등기하기로 갑하고 을하고 병이 세 사람이 합의를 했어. 합의를 했으면 이제 병이 갑한테 등기를 청구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문제예요. 중간생략 등기에서 최종 양수인 병이요 누구한테요? 갑에게. 최초 매도인 갑에게요 갑에게 등기를 청구하죠. 병이 갑에게 등기 청구하죠. 채권적이다, 물권적이다? 채권적. 왜 채권적이다? 이 사람이 현재 소유자다, 아니다? 현재 아니다. 뭐를 해야 소유자? 등기를 갖고 와야 소유자잖아요. 아직 등기 가져왔어, 안 가져왔어? 안 가져왔죠. 소유자다, 아니다. 채권적이다, 물권적이다? 채권적이다. 이렇게 간다니까요. 알겠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만 볼까요? 여러분 아직 우리 가등기 안 했으니까 가등기는요 이것은 우리가 나중에 이제 가등기 가서 한번 보잔 말이죠. 지금 보면요 더 헷갈릴 수 있으니까. 아시겠죠? 아무튼 이렇다 이 말이죠. 그럼 이렇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뭐 적당히 얘기했단 말이 아니고 그 사람 지금 현재 우리가 채권적 청구하고 물권적 청구 이것도 시험에 2, 3년에 한 번씩 꼭꼭 나오는데 그럼 이것을 어떻게 암기할 것인가? 간단하다 이 말이죠. 알겠죠? 어떻게 간단해요? 그 사람이 현재 물권자인지 소유자인지 지상권자인지 전세권자인지 저당권자인지 보라고. 아직 그 사람이 지상권자다? 물권적 청구권. 지상권 등기해야 지상권자가 된다? 등기해야 소유자가 된다? 등기해야 저당권자가 된다? 그럼 뭐라고? 채권적이라고. 이것만 딱 머릿속에 집어넣고 있으면 된다고. 무슨 알겠죠? 그것을 물권적, 채권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만 좀 더 봐야 돼요.
여기 이제 기초적인 과정이니까요. 어쩔 수 없어요. 자, 여러분요. 여기 이중 보존 등기라고 되어 있죠. 이중 보존 등기, 이것을 뭐라 한다? 이것을 중복 등기라고 그래. 무슨 등기라고 한다? 중복 등기다. 이렇게 얘기해. 중복 등기요. 자, 여러분, 이건 이제 여러분 뭐를 얘기하냐면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한번 봐봐요. 우리는 1부동산 1등기예요. 하나의 부동산에 등기가 하나만 있어야 돼. 응? 그런데 부동산은 하나인데 등기가 2개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돼. 하나는 없애야 돼. 이해됐죠? 그럼 여러분요, 우리가 등기법은 우리 민법처럼 실체법이 아니라고, 개인과 개인이 아니라고, 등기법은 절차법이라고. 그러면 절차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요, 은행 가면 여러분요, 뭐라 은행 창구에서 번호표 뽑죠. 번호표 뽑아가지고 순서 기다려 안 기다려? 기다리죠. 그걸 생각하면 돼. 그걸 절차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알겠죠? 그럼 봐봐요. 우리가 원칙적으로 부동산은 1부동산 1등기인데 등기가 2개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럼 여기요, 여기는 뭐라고 했죠? 등기 명인이 뭐를 한다? 동일하다. 등기 명인이 다르다. 이렇게 돼 있죠. 이걸 잘 보라고. 그러니까 등기를 했는데 등기 명인이 똑같은 경우가 있고 등기 명인이 다른 경우가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 동일하다를 먼저 봐. 동일하다. 동일하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동일하다. 자, 보면요. 동일. 등기부가요. 집은 하나인데 1번 갑으로 등기가 돼 있어. 그런데 또 등기부가 또 하나 있는 거예요. 1번 갑으로 이렇게 등기부가 2개가 있는 거예요. 이건 보니까 2월 1일 돼 있고 이거는 2월 3일 날 등기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럼 똑같은 등기죠. 그런데 건물 하나인데 등기부가 2개 있잖아요. 그럼 하나를 없애야 될 거 아니에요. 1부동산 1등기니까 하나를 없애야 되겠죠. 그러면 어떤 등기를 없앤다? 늦게 된 등기, 후 등기를 없애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후 등기가 무효죠. 무효니까 이 등기부를 폐쇄하는 거야. 폐쇄. 등기부를 폐쇄한다는 건 등기부를 접어버린다 이 말이죠. 알겠죠? 더 이상 이제 이 등기는 이제 쓸모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이 등기를 기초로 해서 등기부 취득시로 가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등기 명, 암기에 등기 명인이 동일하다. 그럼 무슨 등기가 우선한다? 무슨 등기가 우선해? 선 등기가 우선한다. 선 등기. 먼저 된 거. 무조건 절차니까. 우리가 번호표를 뽑는다고 그랬죠? 은행 가서 번호표를 뽑으면 1번이 먼저 가고 2번이 늦게 가죠? 알겠죠? 그걸 얘기해. 자, 두 번째. 자, 두 번째. 등기 명인이 다르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이야? 등기 명인이 다르다. 그럼 봐봐요. 여기 보면 어떻게 되냐? 등기 명인이 다르다 그러면 건물은 하나인데 1번은 이렇게 갑으로 돼 있어. 근데 2월 1일. 근데 여기 또 등기가 또 있는 거예요. 1번에 이렇게 A로 있어. A 2월 3일 이렇게. 갑이 2월 1일, A가 2월 3일 이렇게 등기가 돼 있어. 그러면요, 지금 등기 명의자가 서로가 다르죠? 다른데 여기는 2월 1일이고 여기는 2월 3일이죠. 그럼 여기서 어느 등기가 유효해요? 동일할 때는 선 등기가 유효고 후 등기는 무효라고 그랬죠. 그런데 다를 때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그럼 그렇게 할 때 안 보고 어떻게 하냐? 먼저 된 등기, 선 등기. 이 선 등기, 갑 등기. 이 갑 등기가 유효냐 무효냐를 먼저 보는 거예요. 만약에 갑 등기가 아무 문제 없이 유효다. 유효다 그러면 후 등기는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 된 등기가 무효다. 그러면 후 등기가 유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기 명의자가 다를 때는 어떻게 판단한다는 거예요? 먼저 된 등기가 유효냐 무효냐를 먼저 판단한다는 거예요. 먼저 된 등기가 유효냐 무효냐를 먼저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말소 회복 등기를 한번 봐봐. 말소 회복 등기. 그럼 여러분요, 여기서 말소 회복 등기라고 하는 말이 뭐냐? 여러분 아까 말했죠. 부적법하게 등기가 말소가 되죠. 그러면 이 말소된 등기를 다시 살려야 된다 이 말이죠. 그것을 뭐라고 한다? 말소 회복 등기. 말소 회복 등기는 누구한테 한다? 여기 봐봐. 말소 당시 소유자. 누구한테 한다고? 말소 당시 소유자. 이거 하나만 딱 알면 돼. 말소 회복 등기는 누구한테 한다고? 말소 당시 소유자. 다시 불법으로 등기가 말소가 됐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누구한테 청구한다고? 말소 당시 소유자. 알겠죠? 말소 당시 소유자. 자, 그거 하나만 딱 암기하면 돼. 암기했죠 지금? 그리고 이제 봐봐. 그러면 이 불법 말소가 된 경우는 세 가지의 견해가 있다. 자, 첫 번째 봐봐요. 갑이 1번으로 등기하고 나서 을 앞으로 2번에 가등기를 했어. 알죠? 가등기. 1번 갑에서 2번 을 앞으로 가등기가 돼 있어. 그렇게 되어 있나요?
됐죠? 그런데 이 상태에서 의뢰등기가 가등기가 불법 말소가 됐어. 그럼 이 가등기를 다시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아까 말해서 불법 말소가 돼도 가등기는 소멸한다 안 한다? 우리가 불법 말소가 되면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왜 소멸하지 않는다? 등기는 효력 존속이다, 효력 발생이다. 효력 발생 요건이다 이 말이란 말이죠. 내가 스스로 원해서 말소한 게 아니잖아요. 누군가에 의해서 불법으로 말소가 됐죠. 그러면 나의 권리는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뭐라고 표현한다?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이다. 따라서 의뢰 가등기 권리는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하는데 그러면 이것을 살려야 되겠죠. 그럼 누구한테 회복해 달라고 해? 누구한테? 말소 당시 소유자. 말소 당시 소유자가 누구다? 갑이죠. 갑한테 청구한다 이 말 아니에요. 알겠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갑에서 을 앞으로 가등기가 돼 있고, 잘 봐 순서를. 갑에서 을 앞으로 가등기가 돼 있고, 그리고 다시 병한테 갑에서 병 앞으로 소유권 이전됐어. 그러면 병이 현재 소유자다 이 말이죠. 병이 이렇게 된 상태에서 말소가 됐어. 이렇게 된 상태에서 말소가 됐어. 알겠죠? 그러면 말소가 될 당시의 소유자는 누구죠? 병이다. 병한테 말소 회복 등기를 청구한다 이 말이죠. 말소 당시 소유자. 된다요? 자, 그 하나만 알면 돼. 나중에 보면 되니까 또. 지금 여러분요, 지금 1월 달에 이 정도, 뭐 이건 다 오전반에 다 강의했던 거지만 12월 달에도 지금 여러분요 1월 달에 이 정도 보는 것은 뭐 이건 이미 100% 강의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걸 하나를 보면 10월 28일 날 시험 치는 거 그걸 그대로 다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 보고 계속 봐야 되기 때문에 보통 이제 학원에서는 보통 어떻게 하냐, 민법을 조금씩 늘려가. 조금씩. 처음에는 조금만 해. 왜요? 다 도망가니까. 알겠죠? 이렇게 공부하면 다 도망가. 그렇죠? 뭐 큰일 나는 줄 알고. 그래서 가면 갈수록 이렇게 늘어나. 나중에 짓눌러 죽어. 알겠죠? 그래서 법은 처음에 그냥 다 해. 죽든 살든. 그럼 더 이상은 없어. 알겠죠? 다 했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이제는 들으면 들을수록 이제 줄어들어. 왜? 모르는 것만 알면 공부하면 되잖아요. 그럼 이걸 피라미드라고 되네. 이렇게 피라미드. 그러니까요, 처음에는 조금 어려워.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차라리 이게 나아요? 저 위에 짓눌러 죽을래요? 가면 갈수록 싫래요? 알겠죠? 가면 갈수록 쉬어봐. 자, 지금 봐. 자, 순서 봐, 순서. 1번 갑에서 2번 봐. 1번 여기 봐봐. 일단 가등기가 됐어. 가등기가 됐는데 이때 말소가 된 거예요. 이거 병 아니에요. 여기 1번 말소가 돼서 가등기 되고, 자, 말소될 당시 소유자가 누구야? 그것만 보면 돼. 갑이죠. 그것만 보면 된다고. 그런데 말소가 되고 나서 2번으로 병 앞으로 등기가 갔다 이 말 아니에요 지금. 말소가 될 당시는 누가 소유자였어? 갑이. 그럼 누구한테 말소회복 청구해? 갑한테 말소회복 청구한다 이 말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등기가 누가 앞으로 돼 있어요? 병 앞으로 돼 있죠. 그럼 병은 어떻게? 병은 이게 말소가 된 줄 알고 자기가 등기해서 자기가 2번으로 돼 있을 거 아니에요. 말소가 된 줄 알고 왔으니까. 그런데 어떻게 돼요? 다시 을이 2번으로 들어오면 자기는 밑으로 3번으로 내려가야 되죠. 얘가 그렇게 한다 안 한다? 얘가 그렇게 하려고 하겠어 안 하겠어? 안 하죠. 그래서 병은 승낙을 해줘야 되는데 승낙을 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된다? 그러니까 소송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알겠죠? 그건 그때고 그건 신경 쓸 필요 없고 일단 항상 불법 말소가 된 경우는 말소 회복을 해야 되는데 이때 말소 회복을 할 때는 누구한테 말소 회복을 한다? 누구한테? 말소 당시 소유자. 말소 당시 소유자에게 한다 이 말이죠. 누구한테 한다? 말소 당시 소유자. 누구한테 한다? 말소 당시 소유자. 이거 하나만 딱 알고 있으면 돼. 알겠죠? 그런데 하나만 더 하고 그만하죠. 알겠죠? 어차피 망친 몸이니까요. 자, 그러면요, 여기 갑구하고 뭐가 있죠? 을구가 있고, 갑구하고 을구에 대해서 우리가 등기가 무효죠. 등기가 무효이면 이건 다시 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원래는 없죠. 등기는 공신의 원칙을 인정되지 않으니까. 그런데요, 그 등기를 다시 사용하자 이 말이죠. 그걸 유용이라고 그래. 이때 유용은 표제부는 유용이 안 돼. 왜요? 표제부는 사실에 관한 거거든요. 사실 봐봐. 이러면 여자가 남자가 될 수 있어? 없잖아요. 사실이니까. 알겠죠? 여자가 남자가 될 수 없죠. 지금 밤이에요, 낮이에요? 밤이죠. 이게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누가요? 저쪽에서 낮이라고 그래. 그렇다고 해서 낮이 될 수가 없죠. 이거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을 다시 뒤집을 수는 없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표제부는 유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만 유용한다?
갑구하고 울구, 이거 좀 권리의 등기라고. 권리의 등기. 갑구는 뭐다? 소유권이죠. 소유권을 쓰고요. 울구는 뭐를 쓴다? 소유권 이외의 권리.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쓰는 거예요. 소유권 말고 나머지를 쓰는 거예요. 그게 뭐다? 저당권 같은 것 또는 전세권 같은 것, 이런 것들은 다 어디에 있다? 울구에 있고, 소유권은 어디에 있고? 갑구에 있는 거예요. 알겠죠? 소유권은 갑구. 알겠죠? 그러면 여기 소유권 이외의 저당권이나 전세권이나 지상권이나 이런 것들은 제한물권은 어디에 있어요? 을구에 있는 거예요. 이 갑구하고 울구를 다시 사용하는 것을 무효 등기의 유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까지 할 거니까 잘 봐봐. 인상 쓰지 말고 봐봐. 여기 보면, 지금 여기 보면요, 이 을이 갑한테 1억을 빌려줬어. 1억을 빌려주고 갑의 건물에다가 을이 갑의 건물에다가 저당을 잡았단 말이죠. 을이 지금 저당권자죠. 저당권은 뭐한다? 등기가 되어 있다 이 말이죠. 자, 여기까지 이제 됐죠.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냐? 이 갑이 을한테 1억을 갚았다 이 말이죠. 1억을 갚으면 채권이 없어졌죠. 그러면 아까 우리 했었는데, 돈 갚으면 자동적으로 저당권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 소멸하죠. 돈을 갚자마자 저당권은 없어져. 채무를 변제하죠. 저당권은 말소 등기 안 해도 당연히 소멸한다니까. 알겠죠? 저당권은 당연히 없어지는데 문제는 등기가 문제죠. 여러분, 우리 등기는 자기 멋대로 등기되거나 자기 멋대로 말소되지 않아요. 누군가가 등기를 해야 되고 누군가가 등기를 말소해야 돼요. 등기가 무효라고 해서 자기 멋대로 말소되는 게 아니라고. 누군가가 등기를 말소로 청구해야 말소가 되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럼 다시 이제 봐. 여기에서 이제 보시면 등기가 지금 뭐죠? 무효가 됐죠 이제. 왜요? 돈 다 갚았으니까. 그럼 등기가 무효하면 빨리 이 등기를 뭘 해야 돼? 말소해야죠. 말소. 그런데요, 말소하면 끝이에요. 그런데 말소를 안 했는데, 말소가 되기 전에, 등기가 말소되기 전에 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을이라는 놈이요, 등기가 무효인데 말소가 되기 전에 그것을 병한테 팔아먹은 거예요. 저당권 이전을 한 거예요, 병한테. 그럼 병은 저당권을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없다고 되어 있죠? 우리 아까 했었는데, 내 앞에 있는 등기가 무효이면 그 다음 사람은 권리를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다시, 내 앞에 있는 사람의 등기가 무효면 그 다음 사람은 권리를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등기에는 무엇을 인정하지 않는다? 공신의 원칙. 아까 우리 했었죠. 이게 지금 나오는 거라고. 내 앞에 있는 등기가 무효면 그 등기가 아무리 유효인 등기라고 믿었다고 할지라도 나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등기에는 무엇을 인정하지 않는다?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이해되셨죠? 등기에는 뭘 인정하지 않는다?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 등기가 무효이면 빨리 이 등기를 뭘 해야 돼? 말소해야 돼. 그런데 이 등기를 말소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봐봐. 지금 이 갑의 건물 있죠? 이 갑의 건물에 울구에다가요. 울구는 저당권이니까 1번 을이라는 사람이 여기다가 1억을 빌려주고 저당을 잡았단 말이죠. 저당을 2월 1일 날. 그러고 나서 3월 1일 날 돈을 변제를 했어. 변제를 했으면 이 등기가 무효니까 빨리 말소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요, 4월 1일 날 다시 또 돈을 빌릴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원래는 이 등기 말소하고 다시 갑이 을한테 또 돈을 빌려야죠. 그럼 말소할 때 한 5만 원 들어. 알겠죠? 그러면 또 등기 1억짜리 또 등기하면 또 한 60만 원 들어. 그러면 쓸데없는 짓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한다? 갑이 을한테 뭐라고 한다? 다시 1억 빌려주면 안 돼요. 이렇게. 대신 이 등기가 아직 말소 안 됐으니까 이 등기 그냥 씁시다. 알겠죠? 그걸 무효 등기를 다시 사용한다. 그걸 유용한다고 그래. 알겠죠? 그걸 무효 등기 유용이라고 그래. 그런데 문제는 먼저 봐봐. 여기 사이 2월 1일하고 3월 1일 이 사이에 여기 2번으로 병이라는 사람이 여기에 전세 들어왔어. 전세 들어왔어. 그럼 어떻게 돼요? 1번 등기가 무효이면은 1번이 없어지면은 2번이 1번으로 올라가야 되죠. 그런데 이 등기를 다시 써버리면은 이 사람이 이익이요, 손해요? 손해죠. 그때는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것을 뭐라 한다? 이해관계인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등기를 다시 사용하기 전에
이해관계인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이게 중요하다 이 말 아니에요. 이해관계인이 없어야 무효인 등기를 다시 임할 수 있다, 유용할 수 있다. 자, 그럼 여기서는 다시 이제, 여러분 죄송한데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만 해. 이거 하나 더 했으면 좋겠는데, 진정명의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놀랄까 다음 주에 아무도 안 나올 것 같아서. 알겠죠? 자, 자, 여기서 보면, 여기서 잠깐 봐봐. 근데요, 민법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 내가 강의를 못하는 것도 있지만, 그렇죠? 강의를 잘하는 사람은 그냥 딱딱 꺼내야 되는데, 그걸 못해. 자, 그럼, 우리가 지금 뭐를 보는 것이냐? 등기가 무효이다. 그럼 말소를 해야 된다. 알겠죠? 그런데 말소가 되기 전에 이 등기를 다시 사용할 수 있다. 그걸 무효등기의 유용이다. 그럼 유용하려면 그 사이에 누가 이해관계인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돼. 그 키워드라고. 이해관계인이 없어야 된다. 그런데 등기가 무효인데 그 등기가 말소되기 전에 다른 사람한테 그 등기가 이전돼도 그 사람은 권리를 취득할 수 있다, 없다. 등기는 뭐를 인정하지 않는다?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는다. 내 앞에 있는 등기가 무효이면 그 다음 사람인 나는 권리를 취득할 수가 있다,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해됐죠? 자, 이걸 얘기하는 것이고, 자, 오늘 했던 것. 자, 이중보존 등기. 자, 이중보존 등기는 우리는 원칙적으로 1부동산 1등기죠? 하나의 부동산에 등기부가 몇 개 있어야 돼? 하나. 그런데 등기부가 2개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 등기부의 소유자가 똑같다 이 말이죠. 등기 명의자가. 그러면 먼저 등기가 유효고 나중에 등기는 무조건 뭐가 된다? 무효. 그런데 서로가 다르다 이 말이죠. 다르면 무조건 후 등기가 무효 그러면 안 되죠. 먼저 된 등기가 유효냐 무효냐를 봐. 먼저 된 등기가 유효이면 후 등기가 무효이고, 먼저 된 등기가 유효이면 후 등기가 무효. 먼저 된 등기가 유효이면 후 등기가 무효. 똑같은 말 하고 있는 건가? 먼저 된 등기가 무효이면 후 등기가 유효. 먼저 된 등기가 유효이면 뭐? 먼저 된 등기가 무효이면 후 등기가 유효. 먼저 된 등기가 유효이면 후 등기가 무효. 무슨 알겠죠? 이렇게. 그래서 먼저 된 등기가 유효이냐 무효이냐를 보면 되는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렇게 보면 돼요. 아무것도 아니죠. 그 다음에 말소회복 등기. 이런 말소회복 등기는 어떻게 한다? 뭐다? 키워드가 뭐다? 말소, 당시 소유자. 누구를 상대로? 말소, 당시 소유자. 또 한 가지, 등기가 불법으로 말소가 됐다 하더라도 권리는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걸 뭐라고 표현한다?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이다. 무슨 요건이 아니다? 전송 요건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 내 앞에 있는 등기가 무효이다. 그 다음 사람은 권리를 취득할 수 있다, 없다. 그걸 뭐라고 한다? 등기에는 공신의 원칙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들이대면 안 된다고. 등기에는. 아시겠죠? 영어를 정확하게 하시고. 여러분요, 이제 다음 주에는 이것까지 했었으면은 이거밖에 안 남았어요? 아니, 애매하네. 이거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왜냐면 이거 하나 넘겨놓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난 많이 있는 줄 알았더니. 자, 여기. 자, 이제 이건 뭐냐면, 자, 봐봐. 자, 진정명의 회복이라고 되어 있나요? 말을 잘 봐, 말을 잘 봐봐. 봐봐. 갑이 지금 소유자죠. 그런데 을 앞으로 등기가 위조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는 9시 40분에 한다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을 앞으로 등기가 위조가 되어 있죠. 자, 위조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요, 이 을의 등기는 뭐가 되죠? 무효가 되죠. 자, 여기서 문제. 지금 갑이 소유자인데 을이 등기를 위조해서 가져갔죠? 현재 소유자가 누구다? 갑이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이다 이 말이죠. 갑이 스스로 원해서 을 앞으로 등기해 준 게 아니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현재 소유자다 이 말이죠. 누가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어도, 을 앞으로 되어 있어도. 알겠죠? 그러면 여기는 어때요? 을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자, 무효인 경우는 두 가지예요. 어떻게 하면 된다? 첫 번째, 등기를 말소하면 돼. 을 등기가 무효니까. 그러면 누가 앞으로 등기가 회복된다? 갑 앞으로 회복이 되죠. 누가 소유자다 현재? 갑. 등기도 누가 앞으로 되어 있다? 갑. 실체관계 부합하죠? 꼭 이렇게 말소할 필요 없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 말을 잘 봐봐. 말을 이해를 해봐. 진정한 명의가 뭐죠? 등기. 진정명의가 뭐죠? 등기. 등기 명의를 회복한다는 말이 뭐예요? 찾아온다는 거죠. 여러분,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원래 소유자가 갑이면 갑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을 앞으로 되어 있으니 그 등기를 찾아오겠다는 거죠.
그 찾아오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는 어떻게 찾아온다? 말소를 해서 찾아오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어떻게 해서 찾아온다? 이전 등기를 해서 찾아온다 이 말이에요. 이전 등기. 자, 이전 등기를 어떻게 한다? 봐봐. 이렇게 찾아온다 이 말이죠. 여기 봐봐요. 지금 현재 등기가 갑 앞으로 돼 있죠? 갑으로 되는데 을이 지금 현재 뭐를 했다? 위조에서 가져왔죠? 위조? 그 위조에서 가져와서 현재 등기가 을 앞으로 돼 있죠. 그런데 소유자는 여전히 누구다? 갑이죠. 갑이 소유자죠. 그럼 등기는 누가 앞으로 돼 있어야 돼? 소유자 앞으로 등기가 돼 있어야 되죠. 그런데 지금 현재 등기가 누가 앞으로 돼 있어? 을 앞으로 돼 있죠. 그럼 을 앞으로 돼 있으면 원래 이 등기를 뭐를 해야 돼? 말소하는 게 낫죠. 그렇지 않고 현재 소유자가 갑이니까 갑이 을한테 뭐라 하냐? 내한테 다시 등기를 이전해라. 등기를 이전해라. 이렇게 이전 등기로 찾아올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등기를 찾아오는 방법은 두 가지다 이 말이죠. 하나는 어떻게 찾아온다? 말소를 해서. 또 하나는 어떻게 찾아온다? 이전 등기를 통해서 찾아온다 이 말 아니에요. 하나는 어떻게 해서? 말소. 어떻게 해서? 이전 등기. 봐봐. 그러면 여기 봐봐. 말을 좀 이해해야 돼. 말을. 아무것도 아닌데 다 끝났으니까. 여기 지금 말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지금 뭐냐면, 왜 그러냐면 이 말이 되게 어려운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죠. 이 말을 있잖아요. 여기 보면 쓸 때는 이렇게 써.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이렇게 써. 순서가. 그런데 이해를 할 때는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등기가 무효일 경우는 말소 청구를 원인으로 해서 명의를 회복하거나 이 말이에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원인으로 명의를 회복하거나 이렇게. 쓸 때는 이렇게 쓰는데 이해할 때는 뒤로 읽어야 돼. 말소 청구를 원인으로 명의를 회복하거나 이전 등기를 원인으로 명의를 회복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읽을 때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다. 그러면 이전 등기를 원인으로 진정한 명의를 회복한다. 말소 등기를 원인으로 진정한 명의를 회복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 명의를 하려면 누가 해야 된다? 진정 명의 회복은 누가 하는 것이다? 진정 명의 회복은 누가 하는 것이다? 그렇죠. 진정 명의 회복은 현재 소유자가 이 말이 중요해. 현재 소유자가 내가 지금부터 여기서 마치면 오늘 끝이고 아니면 다시 한 판 더 하고. 자, 진정 명의 회복이죠? 진정 명의 회복은 누가 한다? 현재 소유자. 여기서 문제.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다, 물권적 청구권이다? 물권적 청구권이다 이 말이죠. 누구니까? 현재 소유자니까. 이렇게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요,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는 물권적 청구권 이렇게 나와.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고. 그게 누군지 알아야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등기 서류가 위조가 됐다? 그러면 현재 갑이 소유자다? 을은 소유자가 아니단 말이죠. 그러니까 갑이 등기를 말소하죠? 갑은 누구다? 소유자다. 소유자가 말소를 청구하니까 뭐라고 한다? 물권적 청구권.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한다. 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누가 청구한다? 현재 소유자가 현재 등기 명의자한테, 현재 등기 명의가 을 앞으로 되어 있죠? 을한테 내 앞으로 이전 등기라고 청구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진정 명의 회복은 누가 한다? 현재 누가? 소유자가. 현재 등기 명의인, 현재 등기 명의인에게 이 말이죠. 현재 등기 명의자한테 현재 소유자니까 채권적이다, 물권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한테 청구한다? 현재 등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아시겠죠? 그렇게 청구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이것을 우리가 뭐라 한다? 진정 명의 회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이제 여러분요, 이것은 우리가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 하는데 40분 걸리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다음 시간에는 꼭 얘기하세요. 미등기 매수인의 법적 지위. 우선 아시겠죠? 이걸 우리 뭐라 한다? 이거다고 이제 재밌는 것이 나와요. 중간생략 등기. 다 했어, 이제. 중간생략 등기, 이제 가등기. 그 다음에 등기 추정력. 이 세 가지만 하면 끝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등기는 중요한 모든 테마들은 다 설명한 것이에요. 우선 알겠죠? 자, 오늘 강의는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